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참 어렵고도 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오늘은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여자는 불임이라는 거짓말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속였습니다. 겉으론 착한 며느리였지만 그 이면에는 치밀한 속임수와 배신이 숨겨져 있었죠.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때 남편은 무너졌고 시어머니는 복수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난 후에도 남은 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결국 진짜 복수란 상대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게 아닐까요?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오늘의 사연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을 넘긴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제겐 하나뿐인 아들, 민수가 있는데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결혼을 하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민수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 지연이는 첫인상부터 꽤 괜찮은 아이였어요. 공손하고 싹싹했거든요. 사실 전 며느리를 곱게 보지 않는 시어머니들과는 달랐어요. 아들이 결혼하면 저는 그저 뒤에서 지켜보며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죠. 하지만 주변에서 흔히 듣던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 같은 이야기가 늘 마음 한편을 불안하게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지연이는 저를 극진히 대했습니다.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도 두 손을 꼭 모으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 태도가 어찌나 예의 바르던지 제 친구들이 며느리 복 있다고 할 정도였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지연이는 저한테 잘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 눈치를 보며 부엌일을 도왔고 남편인 민수를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도 흐뭇했죠.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하나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기다려보자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신혼을 좀 즐기다가 아이를 가지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2년, 3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 앞에서 대놓고 언제 아이를 가질 거니? 라고 묻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님 둘이 일부러 계획을 미루는 걸까? 그러다 하루는 아들 민수가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지연이가 아이를 못 가진대.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 무슨 말이야? 병원에 가서 검사해봤는데 지연이가 불임이래.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 민수의 목소리는 처져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를 기대하는 눈빛이었죠. 아마도 엄마가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눈치였을 거예요. 저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지연이에게 따로 말을 걸어봤어요. 얘야, 힘들었겠다. 많이 속상했지? 그러자 지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도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하늘이 절 버렸나 봐요.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나 안쓰러운지 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지연이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손주는 바라지 말아야겠다. 아이 없이 살아도 행복하면 됐지.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TV에서 손주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아이가 있으면 좋긴 하지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우울한 표정을 짓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내가 실수했나?
싶어 민수에게 물었더니 엄마, 지연이한테 그런 얘기 안 하면 좋겠어. 너무 힘들어해. 그 말을 듣고 조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산부인과에 가는 걸 극도로 꺼린다. 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유산을 경험하고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위로라도 할 텐데 지연이는 의외로 너무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이를 낳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아이 없이도 잘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말을 하는 태도가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아이를 못 가져서 속상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다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지연이가 작은 방에서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원래라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워 귀를 기울이게 되더군요. 걱정 마. 난 아이 가질 생각 없어.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며느리가 불임이라면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니? 그 순간부터 저는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지연이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들까지 하나하나 눈에 띄었죠. 예전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지연이의 행동들이 이제는 의심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이상했던 건 지연이가 산부인과에 가는 걸 꺼린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불임 판정을 받은 사람이면 병원에 다니며 치료나 상담을 받을 법도 한데 지연이는 오히려 그런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가 한번 다른 병원에도 가보자. 라고 해도 이미 다 알아봤어. 괜히 돈만 쓰는 거야. 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 건강검진이라도 받자. 고했을 때도 나는 건강해. 괜찮아. 라며 묘하게 화를 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을 검진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한 번은 지연이가 친구들과 만난다며 나갔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어쩐지 맞지 않았어요. 집을 나간 시간과 돌아온 시간이 대화 내용과는 맞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일부러 어디서 친구들 만났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연이는 아, 그냥 동네 카페에서 수다 떨었어요. 라며 시선을 피하더군요. 그때 제 직감은 뭔가 감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며 지연이의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서랍에 있는 작은 봉투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병원에서 발급된 산부인과 검사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내용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상가임기 여성으로 임신 가능성 높음. 그렇다면 지연이는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 불임이라고 거짓말을 한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민수에게 바로 말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아들은 이미 지연이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무턱대고 말을 꺼냈다가는 오히려 저만 거짓말쟁이로 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연이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들었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지연이를 더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연이가 외출할 때마다 저는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한두 번은 별다른 수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연이가 한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둘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지연이의 손에는 낯선 남자의 손이 꼭 잡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 남자는 누구일까? 지연이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연이의 SNS를 다시 뒤져봤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속에서 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내 운명 같은 사람. 이라는 문구도 보였어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연이는 결혼 전부터 그 남자와 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연이의 불임 거짓말도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말도 모두 이 남자와의 관계 때문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민수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속셈이 있었던 거겠죠.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였습니다. 지연이의 모든 거짓을 밝히고 민수에게 진실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이는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온 사람입니다. 제가 섣불리 나섰다간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도 있었죠. 저는 지인을 통해 사설 탐정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쌓였습니다. 지연이가 남자와 호텔에 출입하는 사진, 둘이 나눈 메시지, 통화 녹음까지 확보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아 민수 앞에 내놓을 계획을 세웠죠. 지연이의 거짓된 가면을 벗겨내고 그녀의 진짜 얼굴을 모두에게 보여줄 생각을 하니 긴장되면서도 통쾌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결정적인 순간을 만드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온종일 초조하게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지연이는 평소처럼 싱글벙글 웃으며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모든 게 평화롭다는 듯이.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소름 끼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사설 탐정이 넘겨준 불륜 증거들이었어요. 지연이가 다른 남자와 호텔을 드나드는 사진, 나눈 메시지, 심지어 통화 녹음까지. 모든 증거가 확실했습니다. 지연이는 민수를 속였고 저를 기만했습니다. 처음부터 불임이라는 말도 안쓰러운 눈물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민수에게 당장 이걸 보여주고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겁이 났습니다. 민수가 이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이 되지 않았거든요. 제 하나뿐인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사실은 철저히 자신을 속여온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의 그 표정을 상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 참겠더군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고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수는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우리 방에서 좀 보자. 저는 일부러 지연이 들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민수는 조금 의아한 얼굴로 따라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가 한번 보고 판단해봐라. 민수는 의아한 얼굴로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이게 뭐야, 엄마? 이거 다 거짓말이지? 아니지? 저는 차마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근데 이건 확실한 증거야. 네가 믿지 않을까봐 나도 얼마나 고민했는데. 민수는 입술을 깨물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지연이가 불임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야. 검사 결과도 조작된 거였고 너를 속인 거야. 그리고 그 남자 너 몰래 만나온 거고.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지연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차마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고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너도 봤잖아.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다 봤잖아. 그걸 보고도 이게 다 거짓말이란 거니?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주먹만 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처참해서 차마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연이가 방문을 두드리며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머님, 민수 씨,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심각해 보여요? 그 순간 민수는 이성을 잃은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연아, 이게 다 뭐야? 대체 왜 그랬어? 왜 날 속인 거냐고. 지연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민수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다 오해예요, 여보. 그건 그냥, 오해. 호텔에 간 것도 오해고 불임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오해냐? 그럼 이건 다 뭐냐고. 민수는 울먹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차분하고 이성적이던 아이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손을 덥석 잡더군요. 여보, 그건 정말 오해라니까. 내가 설명할게.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 민수는 지연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임이라고 거짓말한 이유가 뭐니? 위자료라도 더 뜯어내려고 그랬니? 아니면 그 남자랑 잘 되려고 일부러 그런 거니? 지연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노려보더니 이내 무너진 듯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그게, 이제 와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너무나도 가증스러웠습니다. 결국 민수는 방을 뛰쳐나갔고 지연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저도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도 못 자고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방에 틀어박혀 있었고 저는 텅 빈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가 이혼을 결심할지 아니면 지연의 말을 믿을지. 저는 다만 그 애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밝혀졌어야 할 진실이니까요. 이대로 거짓에 속아 사는 것보단 차라리 지금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민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어디서 뭘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지연은 온종일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득 거실 한편에 놓인 결혼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지연의 얼굴. 그 옆에서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고 있던 민수의 얼굴.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몇 년 전 민수가 처음 지연이를 데려와 인사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공손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복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저는 지연이의 서랍에서 발견한 호텔 영수증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히 적혀 있었어요. 민수가 야근을 하던 날이었죠. 그리고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이가 유난히 밝게 웃으며 식탁을 차리고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민수에게 안부를 묻던 그날. 그 웃음 뒤에 그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니. 문득 지난 몇 달간의 일이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지연이가 유난히 외출이 잦았던 이유, 민수가 없는 날이면 꼭 집을 비우던 이유. 그 모든 게 다 설명이 됐어요. 그렇게 몇 시간쯤 지났을까, 방문이 살짝 열리고 지연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꺼내더군요. 어머님, 민수 씨 아직도 연락 없나요?
너한테 묻고 싶다. 대체 왜 그랬니? 제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올라 목소리가 떨릴까봐 애써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 정말 미안해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너무 지쳐서 그랬습니다. 불임이라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지.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니?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웠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가식적으로 보이던지.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랑 결혼할 때 민수가 얼마나 행복해 했는지 알아? 너만 있으면 된다고,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그렇게 믿어준 남편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 말을 듣자 지연은 겁에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모든 걸 들킨 짐승처럼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고. 그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라고. 그때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민수야. 걱정했잖아. 엄마,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잠깐 친구네서 지내려고. 목소리가 너무나도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알았어. 힘들겠지만 너무 오래 있진 말고.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응, 나중에 전화할게. 민수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전화를 받고 있는 동안 지연이 몰래 제 방에서 뭔가를 꺼내들고 있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지연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이 열려 있었어요. 저는 급히 다가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사설 탐정이 넘겨준 증거 자료들. 그중 몇 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지연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지연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지연이 화들짝 놀라더군요. 손에는 불륜 증거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니에요. 그게 그냥 정리 좀 하려고. 정리? 지금 내가 이걸 정리하겠다고?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연은 겁에 질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저는 지연의 손에서 서류를 빼앗아 들고 한 장 한 장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알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바뀌지 않아. 민수한테 이미 다 말했어. 내가 아무리 변명해봤자 소용없다고. 지연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지연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아이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해. 민수한테도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이혼해. 더럽혀진 채로 붙잡고 있지 말고 깨끗하게 끝내자. 그 말에 지연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그럴 순 없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넌 이미 기회를 다 버렸어. 애초에 불임이라고 거짓말할 때부터, 다른 남자 만나러 다닐 때부터 넌 다 끝난 거야. 저는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이 방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와버리니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지연은 방에 틀어박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홀로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너무 심하게 몰아붙였나?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동안 속은 게 얼마인데. 서로 상반된 감정이 뒤엉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거짓말을 알고도 모른 척할 순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떻게든 마음을 다잡고 다음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도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답장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눈이 부은 채로 나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비참해 보이던지 한때는 이 아이가 참 착하고 예쁜 며느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얼른 받았죠. 근데 전혀 모르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민수 씨 어머님이신가요? 저는 당황해 얼른 대답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로?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교통사고요? 우리 민수가요? 네,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나섰습니다. 지연도 사색이 된 얼굴로 따라 나섰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와 배신감, 복수심이 한순간에 모두 사라진 것만 같았어요. 그저 민수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행이라는 안도감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연은 민수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화가 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의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지만 머리를 부딪혀서 잠시 의식이 없을 겁니다. 당분간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차마 손을 잡을 수도 없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은 화들짝 놀라더니 서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굳이 전화를 받으러 나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살짝 문을 열고 지연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대화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나도 미치겠어. 민수가 깨어나면 어쩌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 나도 방법을 생각해 볼 테니까. 아, 진짜. 지연은 숨이 가쁘게 들릴 정도로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지연을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통화를 끝내고 돌아섰습니다. 손에는 아직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어요. 그때 저와 눈이 마주친 지연은 흠칫 놀라더군요. 어머님, 그게 그냥 회사에서 온 전화예요. 그래? 그럼 누구랑 통화했는데 그렇게 급해 보였니? 아, 그냥 팀장님이 갑자기.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연의 눈빛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방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정말 회사에서? 거짓말 하지 마. 민수 쓰러진 이 마당에 회사 얘기를 그렇게 다급하게 할 리가 없잖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미룰 수 없겠더군요. 저는 지연의 손에서 핸드폰을 확 빼앗았습니다. 지연이 놀라서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통화 목록을 확인해 보니 최근 통화 기록에 저장된 이름이 재훈 오빠였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지연을 노려봤습니다.
재훈 오빠? 그게 누구야? 대답해봐.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게 저 그냥 아는 오빠예요. 회사 선배인데. 아는 오빠? 너 진짜 끝까지 거짓말할래? 저는 핸드폰을 들어 통화 기록을 눌렀습니다. B- 소리가 몇 번 울리고 곧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 무슨 일이야? 민수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습니다. 불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민수가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그 말투.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애가 이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도. 저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민수가 깨어나기 전에 지연의 모든 거짓을 다 드러내야겠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이틀 만에 눈을 떴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충격 때문인지 정신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저와 지연이 번갈아가며 간호를 했어요. 병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민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지금 이 상태에서 그걸 들으면 민수가 버틸 수 있을지. 지연은 내내 민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민수의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역겨웠는지 차마 그 방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바람이라도 쐬겠다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참을 걷다가 문득 지연의 핸드폰이 생각났습니다. 재훈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그 남자. 민수가 깨어나기 전에 모든 걸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래 지연의 핸드폰을 가져와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통화 기록에는 재훈이라는 남자와 주고받은 수많은 통화 목록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수가 사고를 당한 그날도 통화가 돼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담긴 대화 내용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민수만 없으면 다 끝나. 그 여자는 뭐래? 시어머니인가 뭔가 하는 사람. 거슬려. 자꾸 나를 의심하는 눈치야. 아무래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겠어.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불륜을 넘어서 아예 민수의 인생을 망치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지연의 눈물에 속았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꼭 쥐고 서류 봉투를 챙겨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수는 힘없이 누워 있었고 지연은 그런 민수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 잠깐 나 좀 보자. 제가 차갑게 말하자 지연은 흠칫 놀라더군요. 눈물을 닦으며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님, 왜 그러세요? 할 말이 있으니까 따라 나와. 저는 지연을 복도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냐? 네? 그게 제 핸드폰인데. 누구냐고? 재훈 오빠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자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회사 선배인데. 회사 선배? 회사 선배가 민수만 없으면 다 끝난다고 하니? 저는 메시지를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숨을 들이쉬더니 결국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다 끝났어.
저는 이를 악물고 지연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불임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지. 민수랑 결혼한 것도 다 계획이었잖아. 대체 왜 그랬니? 민수가 그렇게 우스웠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해요. 어머님.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네가 민수한테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너도 알잖아.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는지. 민수가 깨어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무너질지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더니 민수가 힘겹게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다리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그 모습을 보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연은 겁에 질린 얼굴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그게 오해야. 어머님이 그냥 잠깐 착각하신 거야. 착각? 내가 착각한다고. 저는 차갑게 말하며 핸드폰을 민수에게 내밀었습니다. 네가 직접 확인해봐라. 네 아내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민수는 의아한 얼굴로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담긴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보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지연아. 이거 사실이야?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배신감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우물쭈물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그건 그냥 오해라니까. 오해. 이게 오해라고? 나만 없으면 다 끝난다는 게 오해냐고.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이혼해. 더 이상 민수를 속이고 붙잡고 있지 말고 깨끗하게 끝내라고.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그랬던 거야, 지연아? 진짜 다 거짓말이었어? 민수의 목소리는 거의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지연은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는 지연의 울음소리와 민수의 흐느낌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그들을 등지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민수가 이혼을 결심할지, 지연이 어떤 꼼수를 부릴지 알 수 없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선택에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민수가 이 모든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견딜지 그걸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결국 지연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아무 말도 없이 곧바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에는 생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말수가 부쩍 줄었고 마주치면 피곤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차마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까지 매달렸습니다. 민수의 앞을 가로막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여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지연의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지연은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처량하게 들리던지 저도 잠시 마음이 흔들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눈물도 결국 연기였겠지요. 민수를 붙잡기 위한 마지막 발악일 뿐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민수는 조용히 이삿짐을 쌌습니다. 지연은 그걸 지켜보며 끝까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나서기 직전 지연이 손을 뻗어 민수의 팔을 붙잡았어요. 여보, 정말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때 민수는 멈춰 섰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내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끝내자.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저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주차장에서 차를 타기 전 민수가 툭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엄마,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치만 너무 오래 혼자 있진 마라.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 민수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걸 보면서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유령이 나올 것처럼 적막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바라던 복수를 했는데도 속이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그 망가진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문득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지연이 짐을 싸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큰 여행 가방을 끌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를 보자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니?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어딘가 모를 공허함까지. 너 지금 그 남자한테 가는 거니? 무심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지연은 순간적으로 몸을 굳히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도 끝났어요. 웃기지 마. 나도 바보가 아니야. 너 같은 애가 어디 갈 데가 있겠니? 그 남자 말고는. 저는 냉소를 흘렸습니다. 지연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한테 가요. 더는 숨길 필요도 없겠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어째서인지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습니다. 끝까지 뻔뻔한 아이. 이제 와서 솔직해진들 뭐가 달라질까요? 그래, 잘 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 말에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사죄하고 싶어요. 됐어. 내 사과는 듣고 싶지도 않아. 다신 보지 않는 게 사과야. 그러니 깨끗이 가. 저는 차갑게 말하고는 뒤돌아섰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요? 복수를 했으니 후련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허망하고 공허한 걸까요? 민수의 망가진 얼굴과 마지막까지 눈물 흘리던 지연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수야, 어디야? 괜찮니?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도 지쳐 있고 무너져 있는 목소리. 그걸 듣는 순간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그래, 다 알아. 얼마나 힘들었겠니?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저는 흐느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흐느낌만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 동안 민수와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아이가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고 다시 일어설지 지켜보는 것 뿐입니다. 복수를 했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오고 저는 지친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혼자 살겠다며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나갔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밥이라도 먹자고 불렀지만 민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전화해도 잠깐 받다가 끊기 일쑤였어요. 목소리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얼굴을 본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한 번은 민수가 다니던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민수 씨 괜찮으신가요?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아무리 이혼의 충격이 컸다 해도 민수는 책임감 강하고 성실한 아였거든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게 얼마나 무거운지, 저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짐이라는 걸. 저는 그날로 반찬을 한가득 싸서 민수네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한참 만에 민수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밑은 시커멓게 패여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밤잠을 설친 티가 역력했습니다. 엄마가 밥 좀 해왔어. 들어가도 되니?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방에는 먹다 남은 인스턴트 음식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먼지도 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니?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이렇게 살면 어떡해? 괜찮아, 엄마. 그냥 요즘 좀 바빠서.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저는 반찬을 꺼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연락 없니? 그러자 민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내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 없어. 그쪽에서도 다 끝낸 것 같아. 그래, 잘 된 거야. 그런 여자는 이제 잊어버려. 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민수의 눈이 흔들리는 걸 보니 속이 쓰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민수는 반찬에 젓가락을 잘 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괜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난 너무 미안해. 민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한 건 나야. 내가 멍청해서 내가 그 여자 말만 믿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를 옮겨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너는 그냥 사랑한 죄밖에 없어. 그 여자가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힘내자. 엄마가 옆에 있을게. 그러자 민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민수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하고 집을 치우고 마치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민수가 힘을 낼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우연히 시장에서 지연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그 남자와도 결국 헤어졌다는 소문이었어요. 재훈이라는 남자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지연이 모든 걸 버리고 찾아왔을 때 차갑게 외면했다더군요. 지연은 그 후로 갈 곳 없이 방황하며 친정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통쾌한 마음과 함께 묘한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분명 원하던 복수였습니다. 지연이 모든 걸 잃고 망가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를 갈았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됐다는 걸 듣고 나니 오히려 허무하고 공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민수가 떠올랐습니다. 이 사실을 민수에게 말해야 할까? 지연이 그렇게 망가졌다는 걸 알면 조금은 위로가 될까? 아니, 그럼에도 민수가 괜찮을까? 수없이 고민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지금의 평온이 더 중요하니까요. 며칠 뒤, 민수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대청소를 하고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게 닦아놓고 꽃까지 사다 꽂아두었어요. 마침내 민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지만 예전보다 조금은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반갑게 달려가 민수를 맞았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민수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럼 엄마 버릴까 봐?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럴 리가 있니? 너는 내 하나뿐인 아들이야. 누구보다 소중한 아들이라고. 민수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이내 조용히 제 어깨에 기대어 왔습니다. 어릴 적처럼 지친 아이가 엄마 품을 찾듯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수가 끝나도 모든 걸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걸. 상처 입은 민수의 마음은 쉽게 아물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남은 건 다시 살아가는 일뿐이니까요. 저는 민수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끝까지 옆에 있을 테니까. 민수는 대답 없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민수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저도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한동안은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나아지더군요.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도 있다는 걸. 민수는 이혼 후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곳에 남아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요. 민수는 잠시 쉬겠다며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저는 얼른 달려갔어요. 왜, 무슨 일 있니?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새로운 일 해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민수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그만둔 것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집에만 있는 것도 싫고 뭔가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민수가 다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래, 그럼. 하고 싶은 거 해봐.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정말? 그럼 나 가게 하나 해볼까 생각 중이야. 가게? 무슨 가게? 작은 카페 같은 거.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는데 좀 바람도 쐴 겸. 저는 두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카페를 알아보며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활기를 되찾으며 몇 달 뒤 드디어 작은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바쁘게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얼굴에는 예전처럼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저는 그런 민수를 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기를. 이제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하길. 하루는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가게 한쪽에 작은 테이블이 있었는데 민수가 직접 커피를 내려주더군요. 엄마, 커피 한 잔해. 어머, 이렇게 대접도 받네. 저는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진한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어때? 괜찮아? 응, 너무 맛있다. 우리 민수가 커피도 이렇게 잘 내리네. 민수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을 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얼굴은 수척해졌고, 눈은 퀭하게 패여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던지, 처음에는 정말 지연이 맞나 싶었습니다. 민수도 지연을 보곤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흔들릴 정도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그런 민수를 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순간 가게 안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커피가 살짝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숨을 죽인 채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한 걸음 다가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서.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데. 민수의 목소리는 싸늘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차가운 목소리는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웃기지 마. 너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됐는데.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데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민수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도 후회해.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제발 한 번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어딘가 씁쓸한 기분. 복수를 꿈꾸던 그 순간 이 모습을 상상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지연을 내려다보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 뭐? 가라고. 더 이상 볼 일 없어. 이제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 그 한마디에 지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울면서 민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민수는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결국 지연은 쫓겨나듯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처량해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말이 어쩐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걸로 모든 상처가 아문 건 아니니까요. 그날 밤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이 비워질 때마다 채워주면서 그저 묵묵히 옆에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지연은 모든 걸 잃었고 민수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저는 조용히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엄마가 옆에 있을 테니까. 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속이 시원하면서도 아려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겠지요.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진짜 복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오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